민주당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철야 농성을 국회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밤 상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오염수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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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일본 대변 그만하고 당당하게 반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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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저버리는 정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치하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총리실, 일본 집권 여당의 말인지 피해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또는 여당의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괴담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해군들이 바다에 안 나가려 할지도 몰라요. 이게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건 몰라요.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일본의 맞춤형 용역 보고서입니다. IAEA는 사찰 기구이지 보건기구가 아닙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8시부터는 다시 한번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오늘 정오 12시까지는 이 농성을 이어가겠다. 그래서 17시간 릴레이 철야 농성을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농성 중에 근거 없는 또 괴담들이 나와서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는데 어떤 괴담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느 순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암에 걸립니다. 기형아가 태어납니다. 상상하지 못할 질병으로 그리고 계속 유전되는 질환으로 온 가족이 파탄이 납니다. 건강보험 국가 재정도 파탄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일본이 잘못하는데 우리 재정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그런 예측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지 한심합니다. 제가 나이를 얼마 안 먹었는데 대통령은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봤는데 가장 지금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 생각나는 노래가 세상은 요지경. 딱 보면 지금 만든 게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자, 근데 야당으로서 사실 뭐 앞서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지금 이 후쿠시마도 그렇고 반대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학적 근거 없이 암에 걸린다, 뭐 기형아가 태어날 것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죠. 저 얘기를 듣고 진짜 그렇겠구나라고 믿으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사안 때문에 그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는 있어도 실제로 믿는 분은 적으리라고 보고 요즘에는 정보의 유통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허위 사실이라든지 괴담성의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네. 그것이 판명되고 그것에 따라서 뭔가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지난 2008년에 광우병 사태 때만 해도 광우병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별로 없었고 그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괴담 사태가 오래 갔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잘 이제 느끼시고 계시리라고 보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국민이 불안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거기에 더 보태서 없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막 얘기하시는데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해군이 바다에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얘기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 총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현재 농성 진행 중이고 그리고 농성을 진행하는 그 기저에는 IAEA 보고서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저런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세 가지 주장 한번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방류 일정에 맞춰서 서둘렀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시료 분석이 있는데 1차 시료 분석만으로 뭔가 안전성이 검증됐다라고 서둘러서 발표를 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1차 시료도 문제가 없다는 게 미국과 뭐 한국 여러 나라들의 어떤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쿄 전력 자료 그대로 받아 썼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여집니다. 11개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장 검증했고 IAEA 참관 하에 오염수 시료를 채취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 또한 사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라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는데 일본보다 중국이 많이 내고 있고요. 중국은 2배 정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판단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언론 보도 처음에 왔을 때 이건 좀 이상하네 싶다가도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해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시료가 3개라는데 왜 1차에서 끝나나 민주당 주장에서 이 부분은 나도 같이 한번 봐야겠네 그랬는데 그게 네네. 2, 3차는 교차 검증용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이해가 됐거든요. 네. 첫 번째 것만 하면은 왠지 중간에 검증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정을 맞춰주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지만 얘기를 팩트를 다 듣고 나면은 해명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아울러서 나왔던 게 그 저장 탱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만 시료를 채취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랬는데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저장 탱크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섞여가지고 그게 하나의 시료처럼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연결된 그 연결 부위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탱크가 연결된 양쪽에서 채취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과학적인 팩트를 듣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네. IAEA에 대해서도 저는 못 믿겠다라고 할 때 분담금이 그렇게 많나 했더니 오히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게 원전 산업이 전체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거든요. 근데 일본은 오히려 원전 산업이 위축돼 가지고 분담금 비율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네. 중국이 그때 치고 올라가서 중국의 입김이 훨씬 세거든요. 2배 정도. 근데 이런 팩트를 보고 나면은 중국은 반대하는데 그럼 그 입김은 어디로 가고 일본 입김만 얘기하나 이렇게 국민들께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싹 빼버리고 아까 뭐 기형아가 나오는 이런 거는 저번에 그 광우병 사태 때도 뇌송송 구멍탁 이럴 때 정말 다 죽는 것처럼 얘기했었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팩트를 얘기하고 저 같은 사람도 과학적인 건데 팩트 들으니까 이해되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괴담은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명수 대리님, 민주당도 이런 팩트 체크는 대책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는 뭐 대책위 이제 뭐 발표문이나 보면은 분담금 얘기를 우리 대책에서 한 적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제 민주당이 했다고 뭐 개별 의원이 한 적은 모르겠습니다.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당 차원에서 한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지금 이제 민주당을 공박하는 소재로 자꾸 쓰이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제 이번 이제 IAEA 보고서 나온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이제 그때 대변인께서 거의 우리 속보를 제가 국내에서 받아보고 논평까지 나오는데 한 30분이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빛의 속도로 겸허히 받아들인다, 수용한다는 논평이 나오고 이제 우리 민주당을 향해서 괴담이라고 비판했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보고서 보고 했겠습니까? 한 140페이지 영어로 돼 있는데 그건 너무 좀 경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건 자세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떠받들겠다는 의미인데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은 네. 일단은 여기 가장 기본이 뭐냐면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제거 장치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삼중수소 걸러지고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결론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거기서 삼중수소는 안 걸러지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 있죠. 그게 이제 몸에는 뭐 크게 다 영향을 그런 주지 주장을 않는다.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 이제 대책단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다음 날 다시 또 검토해 보니까 이 성능을 검증 안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IAEA가. 알프스 성능을 검증한 게 아니고 이 검증이 없이 도쿄전력이 그동안 수행했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없으면 정말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게 이제 30년 동안 장기간 방출되는 거 아니에요? 투기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검증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바다나 수산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는 상태고 제가 특히 우려하는 거는 만약 이거를 방류가 허용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정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확증되지 않을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WTO에 2심에서 승소할 때는 이 바다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수입을 못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방류가 된다면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걸 우리가 용인해 주는 건데 앞으로 WTO에 가서 우리가 어떤 논리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일본 정부가 벌써부터 거의 뭐 일본 관방장관도 나와서 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벌써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거 막아낼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들이 크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정부가 방류를 하지 말라고 촉구를 하고 막아내고 이 5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가장 싼 게 330억짜리 해양 투기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예산을 배정한 게 177억 원입니다. 왜 우리 국민 혈세를 그거를 막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방류된 거를 전제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나머지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고형화시키는 방법, 기체화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사회와 함께 설득하고 방류 못하게 막고 만에 하나라도 있을 우리 국민들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 방법 중에 IAEA에서 권고한 게 해양 방류예요. 증발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기 중에 어느 만큼의 방사선이 나가는지 측정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IAEA에서는 해양 투기를 권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얘기, 이건 과학적인 얘기니까 IAEA 편드는 게 아니고 알프스 얘기하십니다. 알프스가 무슨 거대한 기계 장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그냥 정수기로 따지면 필터입니다. 필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에서 이 오염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도시바에서 이걸 개발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핵종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2년 만에 개발을 완료한 게 알프스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성능을 시험을 안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정수기 같은 경우에 필터에서 걸러져 나온 물이 더러우냐 깨끗하냐를 보면은 필터의 성능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알프스를 통해서 나온 물이 기준치의 방사선 수치가 안에 있느냐, 네. 밖에 있느냐, 그걸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삼중수소 관련한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거의 판명이 나니까 이제 전략을 바꿔서 알프스를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프스가 거의 필터에 가까운 얘기고 이것에 대한 성능 검사라는 것은 물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또 결론나면 뭘 가지고 또 얘기를 할지. 그리고 해양 방사선 30년 얘기하시는데요. 그 알프스가 개발되기 이전 네. 2년 동안에 일본에서 그대로 그냥 아무 조치 없이 나갔던 방사선 오염수의 방사선 수치는 지금 30년 동안 방류하고자 하는 일본의 오염수 그 방사선 수치의 3만 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프스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거대로 그 알프스를 통해서 나온 게 수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과학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수치가 넘었을 경우에는 바로 제동을 할 수 있는 장치까지 그렇죠.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모니터링을 IAEA가 제공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알프스에 대한 검증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도 있다. 요거까지 추가를 하고 네, 뭐 저희도 알프스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김기현 교수, 서울대 원자학 교수를 불러서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뭐 2년간 8차례 뭐 오작동과 고장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했고 또 고장이 나면 방류를 멈추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뭐 이런 설명을 저희도 듣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민수 대변인과 또 노동일 교수님께서도 발언권 달라고 하셨는데 두 분께도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일 교수님. 예, 글쎄요. 지금 뭐 다 여러 사람들이 뭐 알프스니 뭐 여러 가지 과학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고 그러면 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 네. 그죠? 그런데 좀 압도적인 다수가 전문가들이 이건 문제 없다 얘기하면 그걸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만약 못 믿겠다 할 때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못 믿겠다 하는 근거를. 근데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못 믿겠다는 것보다는 안 믿겠다. 아예 뭐 무슨 얘기가 나와도 안 믿겠다고 얘기한다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지금 IAEA가 이 문제에 가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든지 핵무기라든지 뭐 관련된 모든 문제는 IAEA 즉 유엔 산하 국제 기구인 IAEA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본으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고 일본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일본만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일본의 뭐 용역 보고서도 아니고 거기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과학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보고서는 안 믿겠다는 것 외에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겠다 아니면.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는 안전 문제만 아니라 안심이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관련해서 책을 쓴 사람들 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안전이라는 과학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안심이라는 국민의 정서적 문제까지 포함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물론 접근을 해야 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과학적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 불안을 어떻게 안심으로 바꿔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본에 한 지인이 있는데 이제 우리 그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점을 떠먹었잖아요. 네. 그 사진도 거기에도 좀 공유가 됐나 봅니다. 일본에서도 네. SNS나 보도가. 누가 보면은 한국에서 한국 원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오염수를 방류한지 알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프스 얘기를 왜 이제 검증도 안 했냐 이런 문제를 이제 야당이 지적을 하냐면 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일일 브리핑을 계속했습니다. 네. 제 기억에도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안정성 얘기하면은 알프스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다 성능을 검증되고 있다. 고장 횟수도 조금 이제 달라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정부가 알프스를 그렇게까지 중시했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기사가 다 나오니까. 근데 실상 이 보고서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 반대 쪽에 서 있겠죠. 물론 찬성이 아니라 방류 반대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을 하면은 그걸 새겨 듣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가지고 처음으로 해보는 해상 방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부터 IAEA는 해상 방류를 권고를 했더라고요. 일본 측에.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해에도 IAEA 사무총장은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입장까지 내놨어요. 그러니까 IAEA를 불신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런 입장이 다 나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이 5가지 중에 정말 기체가 그렇다면은 네. 지층 주입도 있어요. 지층 주입. 알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만 네.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국민들 불안, 생명, 안전을 지키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어떻게든 방류만은 안 된다. 다른 방법 5가지 대안 중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결정을 우리가 또 막을 수도 없는 그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여당에서는 민주당 스스로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이런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IAEA와 싸우는 상식 밖의 입장을 취한 나라는 과거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야당의 이런 행위는 과학 부정이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민주당이 이제는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강성 팬덤 개딸들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SNS에 찾아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악플 테러를 가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이 세계사적 현상이라고 자랑했지만 세계사적 망신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안민석 의원, 윤미향 의원 등이 일본 총리 관저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의원들이 우리 대통령실에서 시위를 하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저녁, 오늘 밤 10시 넘어서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정부는 자체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신문 잠깐 살펴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어떤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냥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 IAEA 보고서 판단했다. 이런 수준의 발표가 아니라 일본에게 뭔가 요구하고 제안하는 그러한 내용도 함께 담길 거라고 합니다. 한일 간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들 그리고 제안들도 함께 담긴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오전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예, 아까 노동일 우리 주필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학 이후에 국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그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만약에 방류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일본에서 그럴 경우에 우리 전문가를 상주시킨다든지 또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부 발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